안녕하세요. 이제 옵셔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옵셔널을 모르면요, 전혀 소스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앱은 아예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생소한 문법 중에 하나가 옵셔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개념이지만요, 사실 옵셔널을 지원하는 언어들이 이제 요즘 앱을 개발할 때 양대 산맥이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코틀린으로 요즘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 언어가 다 이 옵셔널을 네이티브로 언어 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서도 C샵이나 이런 언어에서 자바에서도 이런 버전에서부터는 이제 옵셔널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옵셔널 타입을 그걸 이제 널러블 타입이라고 그래요. 널러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한 데이터의 값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 값이 없다는 널 값을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을 이제 널러블 타입이라고 하고요. 옵션 타입이나 maybe 타입이라는 것은 may와 may not return a meaningful value. 의미 있는 값을 리턴하거나 리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옵션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옵션 타입 같은 경우에도 C++ 17년 표준 버전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서 옵셔널 이렇게 그 템플릿 형식으로 해서 템플릿 클래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C샵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언어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언어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데서 이 옵셔널 타입, 널러블 타입이라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이나믹 타입 언어 같은 경우에도 PHP나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이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널을 포함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하는 이런 이제 경향을 최근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요. 이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배우면서 처음 아마 접하게 돼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말고 나면 쉽습니다. 사실 옵셔널만 알면 다른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가장 어려운 문법이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포기를 합니다. 저희를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형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스위프트에서 모든 자료형은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그랬고요. 이런 구조체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 나중에 구조체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고, 이렇게 이제 그냥 숫자면 없는 숫자들은 인티저형이죠. 인티저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형을 선언하면 x 인티저라고 해서 자료형을 뒤에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초기 값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인티저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x의 값을 출력해 보면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프린트 x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특이한, 값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10이 아니고, 옵셔널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들어가 있는 10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옵셔널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셔널 인티저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값도 있고요. 이런 값은 그냥 인티저형에 저장을 못하고, 이렇게 물음표 인티저나 느낌표 인티저, 물음표나 인티저, 물음표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값이 있구나. 그냥 10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물음표나 느낌표, 이거 둘 다 옵셔널 인티저형이거든요. 그래서 옵셔널형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료형 뒤에다가 물음표나 느낌표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음표를 쓰는데 느낌표도 써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인티저형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아니면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값이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값이 없다는 거를 nil로 nil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특이하게 이제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y가 지금 옵셔널 인티저형이고요. 얘를 10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실제로 y를 출력해 보면요. 10이 안 나와요. 10이 안 나오고 항상 옵셔널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옵셔널 형들은요. 이렇게 옵셔널 안에 감춰요. 값을. 그래서 여기 y 출력해 보면 옵셔널 10이 나옵니다. 직접 해서 여러분들은 결과를 여기다가 쓰기 바랍니다. 자, 옵셔널 형을 만드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느낌표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z를 출력해 보잖아요. 근데 z에는 값이 없죠. 아무것도. 자, 이렇게 초기 값을 안 주면 아무런 값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출력을 해보면 신기하게 nil이 나와요. 아, 옵셔널형은 자동으로 초기값이 nil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얘도 10으로 저장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Z도 이 옵셔널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처음이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고 이제 프린트 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프린트 문으로 해서 자, Y랑 Z. 프린트 문은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이렇게 찍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Y랑 Z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옵셔널 값을 찍으면 뭐 이렇게 잔뜩 경고가 떠요. 근데 경고 뭐 무시하면 되겠고요. 제일 뒤에 나오는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Y는 그냥 10이 아니고 옵셔널 10이 나오고요. Z는 초기값이 없으면 자동으로 nil이 나옵니다. 물론 Z에도 여기 이렇게 초기값으로 10을 넣어주게, 여기 스페이스 한 칸씩 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그러면 에러 나요. 자, 얘도 이제 옵셔널 10이 나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일단 여기 지금 물음표 옵셔널형이나 느낌표 옵셔널이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y 값이 뭐가 나올까요? nil이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nil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옵셔널 변수는 그냥 값을 넣더라도 옵셔널로 해서 감싸진 값이 나오고요. 값을 안 넣어주면, 초기 값을 안 주면 자동으로 nil이 들어간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이제 일단 옵셔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친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티저형이 구조체라고 했는데요.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요 인티저형에, 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사실 다시 얘기를 할 내용인데, 자, 일단 인티저형을, 이제 뭐 프린트문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로 해서, 이제 이 클래스나 구조체에는 이니셜라이저, 생성자라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인티저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인티저, 그냥 뭐, 100은 인티저형이잖아요. 자, 여기서 찍으면 이건 뭐 당연히 100이 나와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인티저형인데 걔를 이제 인티저형으로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100.3이라는 애를 더블형인데 이걸 인티저형으로 바꾸면 소수점이 잘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이제 스트링, 문자열이 되죠. 자, 스트링 1, 2, 3을 인티저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다행히 1, 2, 3 다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123으로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옵셔널 123으로 바뀝니다. 자, 왜 그냥 123이 아니고 옵셔널로 바뀔까? 그래서 요게 리턴되는 게 옵셔널형으로 리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high라는 것을 한번 인티저형으로 바꿔볼게요. high라는 거. 자, 이 high라는 문자 스트링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nil이 나오죠. 자, 얘를 어떻게 인티저형으로 바꿉니까? 얘는 요행이 다 숫자였기 때문에 숫자 123으로 바꾼 건데 high는 도저히 숫자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값이 없어 라고 해서 nil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티저형의 이니셜라이저 중에서 이렇게 얘가 이제 옵셔널형으로 튀어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nil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옵셔널형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123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옵셔널 123이 나오고 얘를 가지고 놀 때는 뒤에서 이제 설명하지만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느낌표로 해서 옵셔널을 풀어서 123으로 만든 다음에 가지고 놀아요. 이제 뒤에서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티저나 이런 클래스나 구조체를 가지고 노는 것은 이니셜라이저도 알아야 돼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형 다음에 물음표를 해서 옵셔널 타입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인티저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nil 값을 넣을 수도 있다. 초기 값을 아무것도 안 주면 자동으로 nil이 들어가고 인티저 값을 그냥 넣더라도 옵셔널에 감춰진 인티저 값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면요. 옵셔널 인티저형을 만든 거고 x의 초기 값이 지금 nil이 들어가 있겠죠. y는 일반형이고요. 0이 들어가 있고 자, x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x의 값을 출력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10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 10이었지만 이렇게 x라는 옵셔널 변수로 값이 들어가면 옵셔널 10이 나와요. 여러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옵셔널 10은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얘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얘를 풀어서 10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언래핑 한다고 해요. 언래핑. 래핑 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감싸져 있다. 영어로 래핑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풀어헤치는 것을 언래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강제로 언래핑 하는 방법이 바로 느낌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x는 옵셔널 10인데 야, 너 이 옵셔널 좀 없어져. 풀어줘.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변수 이름 뒤에다가 느낌표를 해주게 되면 자, 얘 출력해보면 이제 10이 나와요. 아까도 본 것처럼. 자, y는 일반형이니까 지금 0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는 아까 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옵셔널 10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옵셔널 10이랑 2를 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옵셔널 10은 인티저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 10을 2에다 더할 수는 있지만 옵셔널 10과 2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하려고 하면 얘를 먼저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x 다음에 느낌표를 해서 풀어서 10을 만들고 더하기 2를 하면 12가 되겠죠. 그 12를 이제 x에다 넣어주면 또 옵셔널 12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를 y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x는 지금 10이 아니고 옵셔널형이니까 옵셔널 10인데 그걸 일반형에다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에러가 날 거고요. 그래서 x 다음에도 느낌표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옵셔널 출력할 때는 이렇게 워닝 나니까 무시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결과들만 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당연히 x는 옵셔널 10이 나오고요. 이렇게 풀면 그냥 1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당연히 0인데요. 자,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옵셔널 타입과 인티저 타입을 어떻게 더하냐, 연산이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옵셔널을 풀어줘야 되고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다 붙여도 관계는 없는데요.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안 나고요. 여기서 다시 x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12가 나오나요? 옵셔널 12가 나오나요? 자, 다시 옵셔널 12가 나오죠. 계산할 때는 10이었지만 들어가면 다시 또 옵셔널 12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안 되고 에러가 날 거예요. x는 옵셔널 값인데 그걸 왜 어떻게 일반 인티저형에다 넣냐, 에러 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안 나요. y 값도 출력을 해보면 자, y의 값에도 12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옵셔널 값은 nil 값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가지고 놀 때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좀 귀찮아요. 그 푸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뒤에다가 느낌표를 해주면 되겠고 변수 뒤에다 느낌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강제로 푼다라고 해서 forced unwrapping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forced unwrapping opera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겠죠? 물음표로 선언하는 옵셔널 변수는 이 옵셔널을 없애버리려고 하며 풀어헤치려고 하면 변수 뒤에다가 느낌표를 하는 거다. 그거를 forced unwrappi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nil이 있을 때 옵셔널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크래시가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 지우고 자,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y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요. 자, 일단 x에는 지금 초기 값이 없죠. 그러면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nil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값이 없는 애들을 이렇게 그냥 값이 nil인지도 모르고서 풀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크래시고요. 실제로 지금 리눅스에서 이제 소우 파일에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소우 파일은 윈도우스에서 DLL 파일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은 크래시가 납니다. 실제로 앱에서 이런 소스를 작성하잖아요. 앱이 다운이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래시가 났다고 해서 이 옵셔널 변수는 강제로 풀긴 풀되 이렇게 그냥 풀면 안 되고요. 언제만 풀어야 되죠? 그렇죠. 닐이 아닐 때만 풀어야 돼요. 닐이 아닐 때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소스를 이런 식으로 보통은 작성을 합니다. 소스를. 그래서 자, x가 옵셔널형 변수라고 하면 자, 닐이 not equal 연산자 알죠? not equal 연산자. 닐이 아니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닐이라고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x는 옵셔널 10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닐이 아니기 때문에 풀면 아마 10이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이 소스에 의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지금 x1은 초기값이 없죠.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닐일 거예요. 닐. 그래서 여기서 닐이 아닐 때만 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참이 아니라서 else문에 떨어져서 닐이 나오겠네요. 요 밑에 있는 문장은 출력이 닐이 될 거고 얘는 10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스페이스 공백을 하나씩 넣어놨는데요. 공백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이제 얘가 not equal 비교 연산 이게 아니냐라고 묻는 이제 not equal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 붙여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 광제 추출 forced unwrapping operator 이 느낌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일단 요 x를 풀어버리는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나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풀린 애가 10인데 걔에다가 이 닐을 대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티저 값에 닐이 대입도 되지 않는 뿐더러 10에다가 닐을 대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닐 cannot be assigned to type integer. 인티저 값에다가 닐을 대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드시 요거랑 요거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붙여서 not equal 연산자로 해서 여기 스페이스를 하나씩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니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챗 GPT에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챗 GPT가 뭐 잘 알려주네요. 여기 지금 한번 그대로 읽어보세요. 크래시 난다는 거죠, 아까. 자, 뭐 여기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면 없애버리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12, 위에서는 10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닐이, 밑에는, 초기값이 없으니까 요 else문을 만나서, 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강제 언래핑을 할 때는 if에서 닐이 아닐 때만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forced 언래핑은 사실 잘 안 쓰고요.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옵셔널 바인딩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아주 특이한데요. if let이나 if bar를 쓰고 여기에다가 옵셔널 값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옵셔널 값을 쓰면 원래 얘는 옵셔널 값인데요. if let이나 bar에다가 여기 다른 let이니까 상수나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얘가 정상적으로 값이 있을 때는 옵셔널이 풀린 값이 여기 들어가요. 신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상수로 들어가고 여긴 변수로 들어가고요. 요 상수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변경이 안 되겠죠? 변수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변경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옵셔널 값이 만약에 이제 값이 없으면 닐이겠죠. 자, 닐일 때는 이 if문이 거짓이 돼서 이 if문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셔널을 푸는 방법.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옵셔널의 값이 있을 때는 이쪽은 풀린 값이 들어가고요. 이쪽도 풀린 값이 들어가고 해서 이제 이 밑에 콘스탄트 네임이나 베리어블 네임은 이 안에서는 일반 값으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스위프트 소스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가드렛을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은 뭐 if let, if bar 이 소스가 굉장히 많고 여기 나오면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옵셔널 바인딩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x에 10을 넣었어요. 10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옵셔널 10이 들어갑니다. 옵셔널 10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if let이나 if 여기 bar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 x는 분명히 출력해보면 옵셔널 10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값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풀려요. 이 xx는. 그래서 이 xs를 출력을 해보면 옵셔널 10이 아니고 10이 나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는 옵셔널 10, 얘는 10이 나오고요. 풀렸죠. 그래서 xx를 이 안에서 가지고 놓으면 되겠고 자, 이 x1을 봅시다. 지금은 얘는 닐 값이죠. 그러면 닐 값일 때는 이 if문이
거짓이 돼서요. else로 넘어가서 nil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얘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 두 개를 똑같이 써도 돼요. 똑같이 써도 헷갈리지만 이쪽에 있는 x는 지금 옵셔널 x였고요. 옵셔널이 풀린 x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x에는 옵셔널 10이 들어가 있고 xx는 풀린 여기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를 그냥 같은 변수로 이렇게 써줘도 돼요. 물론 이제 여기 xx는 없으니까 이제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신기하네요. 얘는 옵셔널 10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변수 이름으로 여기 상수네요. 상수로 대입을 하게 되면 요 x 이제 이때부터는 이 x는 이 옵셔널이 풀린 x예요. 여기 대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입도 5.7불부터 가능한 건데요. 여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은데 이제 굉장히 좋은, 제가 보기엔 제일 스위프트에서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로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제 이렇게 if let x equal x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옵셔널 바인딩을 소스에서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 5.7부터는 이 숏폼으로 해서 if let을 옵셔널 바인딩 할 때 바꿀 수가 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처럼 if let x equal x라고 쓰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옵셔널 변수 이름만 써줘도 돼요. 신기하죠?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있는데 잠깐 볼까요?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어디 들어갔냐면 이 문서에서 제일 밑에 있는 도큐먼트 리비전 히스토리가로 나왔고요. 수입도 5.7이 이제 9월 12일 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있어요. Added information about the short form of if let to the optional binding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쭉 이제 여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x equal x라고 쓰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야,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냥 옵셔널 변수 이름만 여기다 써주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좋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걸 이제 숏폼 뭐 단축 축약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옵셔널을 언랩핑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if let 에서 let을 컴마로 해서 이 스위프트에서 컴마는 항상 엔드 조건이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nil이면 이 참이 안 돼서 여기로 넘어오고요. 둘 다 이렇게 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참이려면. 그래서 if let 그 다음에 컴마하고 let을 계속 써줘. 이 let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그럼 에러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개 옵셔널을 한꺼번에 랩핑할 수 있어요. 아주 편하죠. 그래서 컴마로 계속 구분해서 해주게 되면 pad1과 pad2가 지금은 이제 옵셔널 cat 옵셔널 도구였는데 이 first pat이나 second pat은 그냥 cat과 도구가 되겠죠. 이거 출력을 해 보세요. 자, 근데 과제가 있습니다. 위소스를 show폼으로 바꿔봐라 라고 하니까 자, 원래 여기다가 이제 pad1 pad2, second 뭐 두 개 똑같이 써도 된다 그랬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자, 이거 다 날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날려서 이제 first pat이니 second pat이니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pad1, pad2를 출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만큼 없애고 요만큼 이꼴까지 다 없애서 바로 할 수가 있는 수입도 5.7부터 가능한 거니까 꼭 이렇게 해서 더 바꿔보면 되겠고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옵셔널 값들이 많을 때는 동시에 다 풀려고 하면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컴마로 해서 if let let은 다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xx equal yy equal 다 없애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림으로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한 이제 50% 정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이렇게 대충 이해를 했는데 물음표와 느낌표. 자, 우리가 옵셔널 변수를 선언할 때는 물음표로 한다. 그 다음에 풀 때는 느낌표로 해서 푼다. 강제 언랩핑을 하는데
그냥 풀면 안 되고 이렇게 닐이 아닐 때만 풀어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if let이나 if bar를 이용해서 옵셔널 바인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좀 깔끔한데 또 하나 새로운 게 나오네요. 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옵셔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 옵셔널로 선언하는 방법, 느낌표 옵셔널로 선언하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여기 지금 느낌표로 만드는 옵셔널 변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통 만들 땐 쓰지 않는데요. 이제 저번 학기에 우리 BMI 계산기 이런 거 만들어 봤을 때 보니까 엑스코드에서 만드는 이 아울렛들 변수들을 보니까 자동으로 옵셔널형으로 나오죠. 옵셔널형으로. 근데 이제 물음표가 아니고, 물론 물음표로 바꿔도 되는데요. 이 느낌표로 만들어지는 옵셔널 프로퍼티들이, 변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런 이제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랬었는데, 그 나중에 다시 이제 클래스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물음표와 느낌표의 차이가 뭐냐? 물음표와 느낌표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 느낌표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선언이 되는 형 다음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 쓰는 옵셔널 형을 우리가 implicitly unwrapped optional이라고 얘기합니다. implicitly unwrapped optional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쭉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영어로 보면 한글로 보면 일반 옵셔널 값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옵셔널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자동으로 풀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에서요, 이 implicit가 있고 비슷한 explicit가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implicit라는 말은 자동이란 말이 꼭 숨어 있어요. 자동이란 말. 그래서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될 때는 이제 implicit, 반드시 지정해야지 동작하는 수동의 방법은 뭐 explicit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예제를 이해하면 이제 한 90% 정도 옵셔널을 이해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쪽이 지금 이제 x에는 뭐가 들어가죠? 1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옵셔널 1일 거고요. x를 옵셔널을 풀어서 y에다가 일반형에다 넣을 수가 있죠. y에는 1이 들어가 있겠네요. y 출력해보면 1, x에는 옵셔널 1이고, 자, z에다가 x를 넣으면 z는 지금 자료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x랑 똑같은 형인 옵셔널 인티저형일 거예요. 그래서 타입도 보면 옵셔널 인티저형으로 나오고요. x랑 z는 z의 값도 옵셔널 1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이제 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물음표 옵셔널형을 썼을 때는 확실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느낌표 옵셔널은 어떻게 다르냐? 얘를 implicitly unwrapped optiona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 a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요, 똑같아요. 옵셔널 1이 나오고 타입도 당연히 옵셔널 인티저형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똑같네요. 이 두 개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자,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a를 풀어서 false도 강제 언랩핑해서 인티저형에다가 c에다 저장하고 c를 출력해보면 당연히 1이 나와요. c를 출력해보면. 그래서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 한 겁니다. 요거 똑같은 거를. 근데 여기 지금 B라는 게 좀 이상해요. B. 자, 이거 보세요. 아까는 얘는 이거 에러 나죠. 이거 여기서는 에러 났죠. 왜냐면 지금 A에는 옵셔널 1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인티저형으로 해서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얘는 인티저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 같으면 에러가 났을 텐데 이 느낌표로 만든 이 옵셔널 변수들은요. 요게 에러가 안 나요. 야, 이거 얘 지금 인티저형으로 저장이 안 되는데 저장하네. 옵셔널로 사용하지 않을 건가 봐. 내가 자동으로 풀어주지 라고 해서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두 개가 지금 똑같은 건데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느낌표의 옵셔널은 내가 자동으로 얘가 문맥을 보고서 이해해서 옵셔널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의 타입을 체크를 해보면 B의 타입은 그냥 인티저가 나오고요. 값도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다른 거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두 개는 위에 거랑 똑같지만 이렇게 옵셔널로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언랩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건 한번 볼까요? 지금 A는 옵셔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D는 자료형이 없으니까 D도 당연히 옵셔널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D는
뒤에 타입을 체크를 해보면 옵셔널형이 나오고 D는 옵셔널 1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2를 한번 볼까? 2도 자령이 없는데 자 일단 A 더하기 2를 하면 위에서는 X 더하기 1 이런 거 안 돼요. 왜냐면 반드시 풀어서 1이랑 더해야 되는데 아까 봤었죠? 여기는 이거 봐라. 여기 옵셔널 지금 1인데 얘가 1이랑 더하려고 해. 이거 더하지 않은데 아이 그러면 자동으로 풀지라고 해서 이때 풀려. 그래서 옵셔널 1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1이 되고요. 값이 더해져서 2가 되고 2가 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2를 출력해 보잖아요. 여기 상수 2를 출력해 보면 옵셔널 2가 아니고 2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자료형도 인티저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낌표 옵셔널형의 장점을 조금 확인을 했죠. 이렇게 맨날 강제로 풀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풀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풀어버려요. 이제 그런 형이 implicit omnet 옵셔널입니다. 굉장히 처음에 이제 스위프트 배울 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얘가 딱 나오는 순간 또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딱 요 예제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인티저 느낌표를 프로퍼티로 갖는 클래스라고 해서 지금 물음표로 할 수도 있고요. 느낌표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클래스를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해서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이니셜라이저가 있고요.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2를 넣는데 AJ 값을 그냥 이제 출력을 해보면 옵셔널 1이 나오고 옵셔널 1과 1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풀려서 물론 여기다 풀어서 해도 돼요. 그렇지만 풀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age를 그냥 인티저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좀 편하죠.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보통 이제 느낌으로 보면 이 옵셔널 느낌표 옵셔널 형들은 nil을 거의 nil이 있을 확률이 없다라는 의미를 보통은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옵셔널을 사용하는 거는 뭐 쭉 값이 없는 상태를 그게 nil인데 그것도 저장하기 위한 거다. 쭉 이제 했던 얘기를 그냥 좀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영어로도 쭉 가져왔습니다. 뭐,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열거형 배울 때 얘기하겠지만요. 이 옵셔널형은 지금 뭐죠? 제네릭으로 되어 있는데 케이스 넌과 케이스 썸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열거형입니다. 열거형 배울 때 얘기하고요. 자, 열거형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값이 있는 것을 연관값이 associated value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금 옵셔널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옵셔널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줄 때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옵셔널 .sum 하고 여기다가 인티저니까 인티저 값을 넣어도 되고 .none이라고 넣으면 이게 이제 nil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거형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하기가 어렵고요. 실습을 해본다고 하면 요 밑에 부분만 이미 여기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스위프트에서. 그래서 요 밑에 부분만 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나중에 열거형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옵셔널은 이렇게 열거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여기도 다 했던 얘기들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죠.